천안 흑성산 안자락에는 요산제라 불리던 작은 외딴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 집에서 외롭게 홀로 살다 간 한 재야 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그는 이곳에서 하루 10시간씩 원고를 썼습니다. 사과 괴짝으로 만든 책상 위에서 그가 홀로 골몰한 것은 일제 침략사 그리고 친일파 문제였습니다. 그는 친일 문제가 청산되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고 믿었던 재야 사학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며 그는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엄중히 고발했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의 죽음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임종국, 그는 평생을 친일 문제 연구에 바쳐온 재야 사학자였습니다. 1989년 11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빈소에서는 유명 인사의 화환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일에 비하면 신문에 제대로 된 부음 기사 하나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명 인사가 아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국 주류 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일 문학론, 이 책이 친일 문제 연구의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친일 문학가들의 작품과 행적을 낱낱이 파헤친 이 책, 최초로 나온 실증적인 친일 연구소로 꼽히는 이 책은 1965년 한일 회담에 대한 경고장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임종국의 나이 37이던 1965년 14년간 끌어오던 한일 회담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해방 20년 만에 한일 간의 국교가 다시 정상화된 것입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취약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 부흥을 약속하며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북동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과거 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국교를 맺는 것은 일제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친일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힘을 합쳐서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강화도 조약의 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종국 또한 이것을 제2망국의 길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20년 전 해방될 때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8.15를 갖다 17살 때 제가 해방을 맞았는데 중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일본 군대들이 한 10일 정도 있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상등병 하나가 나한테 묻더군요. 자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선이 독립하게 돼서 좋다. 그때 조선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군인이 그런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가지고 노려보더군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죠. 20년 후에 만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끝났거든요. 하도 그 상대방이 노려보는 눈이 무서워서 그래 인사에 뵙혔던 건데 그러고선 잊어버리고 있었죠. 1965년이 되니까 한일회담을 한다고 야단이에요. 한일회담을 하는 걸 그걸 생각 보니까 그 전에 20년 있다가 만나자 하는 그 생각이 나더군요. 그가 그런 한일 회담을 바라보며 느낀 울분으로 단숨에 써내려간 책이 친일문학론입니다. 2,000매 쓰는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온 지도 세력들의 치부를 건드리며 도전장을 냅니다. 친일문학론은 일제시대 친일단체와 작가들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역사 앞에 그들의 반민족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닦은 유진호 같은 인물도 있었고 이효석, 정비석처럼 낯익은 소설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일파였다고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임종국 자신으로서는 문제의 인물로 낙인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눈길을 못 받은 것은 친일문학론에서 드러나듯이 말이야. 썩어머니러진 역사와 함께 그냥 물거품처럼 흘러가는 많은 작가들이 임종국 선생의 역사의 알맹이 뒤안길을 까뒤집어 놓고 보니까 무서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임종국 선생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했던 거야. 제 기억에 1500부 찍은 걸로, 1500부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해 다 가도록 500부가 미처 안 팔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본에 알려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갔어요. 1000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본에서 소화됐습니다. 임종국 그리고 그의 책 친일문학론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는 오무라 마스오 교수는 지난 76년 친일문학론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감정적으로 쓰인 인신공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一つの糾弾してないです。攻撃してないです。で、事実だけで語らせる。で事実をもっ